보십시오. 시작은 됐어요. 시작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게릴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알람이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꽤 늦는데, 어디 볼까? 떴나요? 네. 댓글이 아마 저희가 하는 거랑 반응 속도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제 쪽에서는 안 보이는 걸로 나오는데, 안 나오네. 뭐 어쨌든 보이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호주 시드니에 와 있고요. 지금 뭐 계속 너무 방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 방송처럼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소식도 좀 전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제가 못했던 국제관계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295명 정도가 지금 왔는데 속도가 뭐 그런데 속도는 굉장히 늦을 거예요. 지금 달나라에서 거의 방송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여기 지금 굉장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주변 경관 자연이 되게 좋아요. 여기 막 물도 있고 한데 여기 수영장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나무 가로수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고 한데 밤이라서 좀 안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먼저 짧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 해외 쪽에 그 관광 가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역사 쪽 관련된 것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라시아 실크로드 관련된 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역사 탐방들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를 하기는 하지만 국제 관계와 역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는 아직 제작 중이니까 아직 역사 쪽 강의는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 쪽은 지금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관계로 어쨌든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제 채널에서 이 방송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뭐 그레이트 게임이나 아지매 방송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조금씩 좀 불규칙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고를 하면은 저희가 내년서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이라던가 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2월 20일서부터 2월 27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쪽을 지금 여행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서 제가 요런 것들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것들을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오시기 전에 참고로 볼 만한 권장할 만한 책은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그 책 보시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행으로 해서 좀 한 3일 정도를 여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주변들 이게 관광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 방법은 저기 그 카카오 톡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친구 맺기 하신 다음에 거기다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 20명만 같이 갈 겁니다. 더 많이 가면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선착순 20명으로 하고요. 금액은 저희가 지금 아직 뽑고 있는데 아직 다 뽑질 못했어요. 비행기랑 뭐 호텔 이런 것들이 워낙 가격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정확히 못 잡고 있는데 아마 한 300만 원 안팎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제가 한국 들어가는 대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 금액이라든가 코스 같은 것들은 확정돼서 다시 재공지를 할 건데 일단 그 이전까지 20명 정도 그 선착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까지만 받아갖고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비 금액은 그 정도니까 대충 그렇게 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하도 국제관계를 안 했으니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이라 그 다음에 그 비공식적으로 그 여태까지 강의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솔솔 공개돼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최근에도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일보에 11월 14일 날 그 나왔던 그 기사인데 그 북한 불법 무기 확산에 한국 금융기관 차명 계좌 활용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한국은행 이용해가지고 불법 송금 거래하고 대북 송금 돈 받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불법 무기 확산 과정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차명 계좌와 한국인 명의의 가짜 회사
가짜 회수도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거 제가 비공개 강의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 드디어 미국 쪽에서도 이 이야기가 슬슬 터져 나오네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재밌게 이 사람 이거를 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루스 벡토리라는 교수예요. 이 DIA라는 데 근무하는 사람이죠.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가 안보 저 무슨 뭐 정보 어쩌든가 방위 하여튼 뭐 DIA 이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나도 그 예전에 그 동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이 사람 거를 봤는데 나랑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이 사람도 저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11월 10일 날 그 저희 삼성역에서 했던 강의 때도 했던 내용이지만 그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에 자금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정확히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 당국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뱀을 잡을 때 뱀의 머리를 쳐야 확실히 잡을 수 있고 북한 체제의 뱀의 머리는 39호실이라고 강조했다. 벡톨 교수는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통치 자금을 확보해온 정권의 핵심 기관인 39호실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해외 무기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똑같잖아요, 저랑.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적으로 돈 세탁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여기 외화벌이 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게 담배, 카카오, 마약 등등 그 다음에 뭐 광산 이런 채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해 가지고 해외 송금도 하고 북한이 무기 개발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 제재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똑같죠, 결론이.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 제재한다는 게 뭐 북한 주변에다가 뭐 잠수함 잔뜩 깔아놓고 군대 깔아가지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막는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외화 버는 그 외화벌이 부대 얘네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미국의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요, 이미 예전에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거에 보면 2006년 9월 20일자 기사인데 북한 개성공단 우리은행에 차명 계좌 요구해가지고 북한은 이미 옛날 때부터 우리나라에 한국계 은행에다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했다 아니다 뭐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은 앞쪽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최근 또 뉴스였었죠. 10월 21일자 뉴스인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 세탁 방지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쭉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상화폐를 자금 세탁의 도구로 많이 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FATF는 세계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 등급을 유지했다. 이스라엘은 FATF 정회원 가입 신청이 승인됐다. 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가입했네. 공식적으로 이제 제재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문장인데 이 북한에게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고 해놓고서 이란한테는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라는 말을 붙였어요. 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어떠한 부분을 연상해야 되냐면 요 내용과 요 앞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제재에서 제외가 된 8개국과 함께 합쳐서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 차명 계좌 얘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북한의 무기 밀매에 한국 은행이 차명 계좌로 인용된 것 같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했죠.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요 기사 이란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 최고의 제재를 유예하는데 북한한테는 제재를 가한다. 요 기사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8개국은 제외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요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또 이제 뭐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움직이다가 이란 쪽으로 돈을 돌리다 빠지라는 함정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란 제재는 유예해 놨잖아요. 근데 북한은 엄격한 제재. 북한에 돈을 보내면 안 돼라고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했어요. 그리고 이란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한국도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은 차명 계좌가 북한이랑 거래하는 내용이 정황적 증거가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연결돼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을 것이라는 암시가 숨어져 있죠. 이 세 개의 기사를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그 한국이 얼마나 엄청나게 이제 그 큰 함정에 빠질지가 예측됩니다. 이 정도의 기사가 나올 정도가 되면요. 이미 이 프로세스를 한국이 여러 번 했고 그게 다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한다가 아니라 이미 걸려 있다예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걸 한번 또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아주 한국을 조져버리려 들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각오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재무부 또 나왔네요. 이거 10월 23일 기사인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한국은행들 대북 제재 지켜라 압박. 이게 참 웃긴 기사죠. 재무부가 한국은행들 대북 제재 지켜라 압박. 대북 제재 안 지켰나 보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 지키라고 압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왔잖아요. 증거 자료 다 잡았다니까. 증거 자료 잡아놓고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뭐예요? 미국인 한국이 이란이라든가 중동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북한에 북한이 중동이나 무기 팔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무기 팔고 거기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한국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그 송금 결제를 하고 했던 거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함정은 다 파져 있어요. 다 파져 있고 이미 걸린 것도 몇 개 있어. 근데 이걸 이제 공지하는 거거든. 앞으로 나는 너를 이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불쌍해. 한국 불쌍해요. 방송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나중에 잘 안 들리면 한번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다시 업로드 되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기는 이데일리 기사가 있는데 10월 23일이네 이것도. 거기 보면 위기는 반복된다. 신흥국 금융 불안의 4가지 관전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것도 굉장히 웃겨요. 신흥국에서 위기가 반복된다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아르헨티나하고 터키에만 집중된 위기.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르헨티나랑 터키만 위기가 집중됐을까요? 간단하죠. 얘네들 반미니까. 아르헨티나는 더욱더 깊숙한 관련이 있죠. 뭐예요?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향이 아르헨티나라고 했잖아요. 그쪽 마약 카르텔하고 연결이 있다고. 이거 비트코인으로 중국이랑 연결돼 갖고 돈 세탁하려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아작났잖아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폭망하면서 끝. 그 다음에 터키 마찬가지죠. 터키가 이란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 돈 세탁하고 하는 그 프로세스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지금 박살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된 충격, 변동성 자가, 그 다음에 과거보다 길어진 위기 국면. 그래서 한국 경제는 괜찮은가?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지금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이 기사 쭉 읽어봤는데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뭐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무기 거래를 해갖고 돈을 송금을 하기도 하고 입금, 그러니까 출금과 입금을 하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돈 세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루트를 이게 거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가, 그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국가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 갖고 그러한 그 입출금 업무를 하게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국가들이 다 과거 김일성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미 국가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됐던 중동이 됐던 남미가 됐던 그 지역의 그 반미 국가들이 적은 자기의 친구다 보니까 북한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무기 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마약 거래, 커피 거래, 담배 거래 등등 각종 불법 자금 채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차명 계좌라든가 그 다음 돈 세탁하는 창구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은행들이 지금 미국의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한 거예요. 북한 때문에
같이 딸려서 망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 거예요. 북한 경제 제재란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북한과 무기 거래라든가 돈 세탁 관련된 모든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다 여기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 본다니까.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제재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논한 거죠. 뭐 이참에 북한 제재라는 명목으로 중국하고 친했던 국가들 군기 잡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북한 아직 죽일 시기가 안 됐다고. 북한이란 나라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도 때려잡을 수 있고 한국도 군기 잡을 수 있고 그 외 아프리카, 남미, 중동 여러 국가들을 다 조져버릴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아, 트럼프 정말 야같죠.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금 대처를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이 못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이런 똥탕질을 지금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하면서 뭐 이건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거의 뭐 세계대전 수준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백두산 근처에서 돼지병 발병한 거? 돼지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갖고 여기선 지금 제가 호주에 와 있는 관계로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그쪽 그 중국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누가 사람이 이렇게 찍은 게 인터넷에 올라서 제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 진짜 길거리에 그냥 돼지가 죽어서 그냥 쫙 누워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참 보여주고 싶은데 그 유튜브 어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그 돼지들이 그렇게 쫙 자빠져 있는데 그 먹겠죠? 설마 그거 아무렇게 버리진 않겠지? 얘들 버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마 심각한 문제 일으킬 겁니다. 이거 중국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북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압록강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도 물론 당연히 이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먹고 살 게 별로 없거든요. 식량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렇게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돼지 콜레라 발생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와, 이거 특이해요. 그 열병의 발원지가 아프리카랍니다. 아, 이건 참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아프리카래요.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이 병이 왔답니다. 신기하네. 응? 백두산 부근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발생했다고 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아, 거봐요. 북한으로도 갔지. 그래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멧돼지를 매개로 해서 돼지열병이 한반도로 전파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래? 뭐 멧돼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 콜레라 발생해갖고 한번 또 대규모 이제 그 사육 처분이 일어나면은 물가 뛰겠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물가 엄청 뛰겠네. 돼지고기값, 쌀값, 귤값 다 올라가겠네요. 그 지화자네, 지화자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아세안 그 회의가 있었죠. 끝났나 모르겠네. 어쨌든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굴복 안 하면 관세 2배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났죠. 그래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 관세를 2배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미국 편 들어야 됩니다. 미국 편 들어야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온갖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탈출구가 생겨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대북 송금에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요거 말고 제가 별도로 따로 그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은행은 뭐 이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원래 투명하게 그 송금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공개적인 절차로 국제 표준에 맞춰 했기 때문에 뭐 감사 떠도 자기네들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기사도 봤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방 통행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1대1로 구상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1대1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는 미국이 대놓고 얘기하네.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의 확대도 공격 대상이었다.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점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제부터 우리나라 언론 매체도 떠드는데 늦었습니다. 지금 그거 떠들면 뭐해? 지금은 그걸 떠들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측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해야지. 그거는 제가 호주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제가 한국 가면 좀 PPT를 준비해서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어떠한 대항을 하느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딜레마예요. 중국에 대한 뭡니까? 중국, 미국 간 무역 갈등 화해 위에 천연가스 구매 제한, 뭐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농산물 수입 확대 등도 제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중국은 어떻게 무역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그 일본 매체에서 나왔던 건데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시진핑 씨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었다. 중국 미디어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적대적인 강택민파의 대물이 의문의 전락사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시기에 장택민 쪽 계열의 그 사람이 그 의문사를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는데 두 개 사건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11월 13일 꽤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시진핑이를 지금도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나 봐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한 시기가 등소평 시기예요. 91년도 이제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그래서 샹하이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소평, 그 다음에 장택민 통치 기간 동안에 개혁 개방 정치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중국 정치인들이 그 초기에 샹하이방 애들이 미국이랑 교류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이권을 장악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재산도 많이 얻었었는데 미국이 장택민파 애들을 그 해외에 숨겨놓은 자금들을 옥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겠거든. 샹하이방 출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네들 재산 보호하고 지네들 살리니까 시진핑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미국의 고도의 전략 전술입니다. 중국의 위인은 등소평뿐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 이것도 11월 18일 최근 기사인데 이것도 보면 뭐가 나오냐. 등소평 일가 시진핑과 다툼 전입가경 해가지고 지금 시진핑하고 등소평 두 가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즉 태자당하고 샹하이방이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샹하이방 출신입니다. 등소평, 장택민파. 이쪽 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왜? 시진핑이는 원래 후진타오가 시진핑한테 정권을 넘겨주던 시기에 장택민하고 후진타오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갈등을 벌였거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번 후계자를 정할 때 이쪽 장택민 계열도 아니고 후진타오 계열도 아닌 제3의 인물로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시진핑을 골랐어요. 시진핑이를 간택해가지고 차기 지도자로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해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하지만 그 등소평 이후에 샹하이방 출신들은 중국이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공산주의 국가 시대에서 개방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바로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거든요. 아마 내가 봤을 때 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샹하이방 출신 애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그때 당시에 번 돈을 단순히 국내만 모아둔 게 아니라 나중에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재산을 해외에다 많이 꽁쳐놨거든요. 그 꽁쳐놓은 재산들이 지금 미국한테 탁 덜미가 잡힌 거죠. 응? 너 시진핑이가 이상한 짓 하는데 저 새끼 가만히 냅두고 저렇게 막 똥땅 치게 냅두는 거 반가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뭐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중국을 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시진핑과 등소평가는 지금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미칠 겁니다. 지금 샹하이방 출신 애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뭐 이거 미국 애들한테 다 털리게 생겼거든. 응? 자기 해외 재산 다 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털리면 어떻게 돼요? 응? 빨리 해결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한국은 뭘 하느냐. 이건 조금 오래된 기사, 재밌는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오늘 뭐 할까 하다가 발견한 기사인데, 한국경제의 2018년 2월 15일 기사, 발렌타인 다음 날 기사네. 와, 날짜도 정말 섹시해요. 이게 뭐야? 이게 백재현 의원 출산 예산 가슴 수술 면세로 저출산 해결. 뭐야 이게? 젖가슴 키워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러한 수학적 공식이 있나 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다니. 여기 기사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저출산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 수술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특례 제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야, 이 사람 대가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네. 아니, 젖가슴이 크면은 출산율이 올라가나? 응? 야, 역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진짜. 응? 그리고 이것도 뭐 면세야. 아니, 그렇게 공짜 주하면서 이것도 왜 면세야? 이것도 공짜로 해주지? 응? 하여튼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은 복권 수익금을 북한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게 민주당 애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 많아. 12명이나 해서. 그래갖고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은 현행 35%에서 40%로 올린 다음에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겠대. 근데 뭐라고 하나, 남북협력기금 중 4천억 원 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평생액으로 설정해 놓았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4천억 원 정도를 국회 감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국정농단 아닌가요? 응? 옛날 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정원 뭐 돈 썼다고 해서 개지랄 떨더니 얘들 대놓고 이렇게 하네? 더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계속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4천억 원을 주면서 어디다 쓴지 용처도 알아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있는 행동 아니에요? 이건 대놓고 북핵 개발 자금 대주는 거네. 이런 행동을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응?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가리 나쁜 맘충이라든가 3, 40대 문빠들은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요인을 전 정권에 똥 치우느라 고생한다는 헛소리 하려는 건가?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외교적 똥볼을 차는 거지.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죠.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까? 큰일 났네. 그리고 또 이제 등신 같은 놈들이, 요즘은 등신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관광공사가 뭐라고 했느냐, 중국 명문대학교 학생의 관광비자 면제를 검토 중이랍니다. 미친 새끼죠 이거. 내가 어저께도 여기 호주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약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 세계 어디도 중국 애들을 무비자로 집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주도만 예외로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명문대생 출신이면은 비자 면제를 하겠대요. 이게 미친놈이죠, 이게 진짜.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명문대생 출신이면 뭐예요?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이런 데예요. 특히 인민대. 이런 데들 중국 공안 출신들이 많이 가는 대학교인데,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비자 면제로 들어와서 뭐 할 것 같아요? 스파이 활동하지.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중국 유학생들은 스파이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행동을 하네. 이런 행동을 하는 이 공무원의 이 사고방식, 이 대가리는 뭘까 이거? 이 사람 중국인 아닌가 싶어 진짜.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중국의 명문대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북성 우한부터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뭐냐, 14일 북경에서 2018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 개최를 위해 방중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410만 명을 웃도는 470만 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여전히 많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7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470만 명의 잠정적 스파이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 중에 10%만 스파이라도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47만 명의 스파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 수에 버금대하는 숫자가 스파이로 와서 우리나라를
우글우글 다니면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거거든. 감시하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무비자로 해서 더 개떼같이 끌어들이겠다고. 지금 여기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지금 중국 애들 억제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제가 자꾸 문재인 정권을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그 중국 관광객이 한국 사람하고 말다툼 한다며 화가 나가지고 자동차로 차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이런 데니까 중국 놈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한국 사람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을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현행법이. 현행법도 보호하지 않을 뿐더러 현 정부 자체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짱꼴라들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관광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불법 체류, 불법 노동을 하는 심지어 그런 중국 노동자들의 인권까지 챙겨주면서 어떻게 황제국인 중국의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나 이거에 대한 편의밖에 그 편의 제공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지금 청년 시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죠.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그 행정부 수반들은 죄다 화교 출신인가 봅니다. 이 새끼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한국인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4일 4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4일 동안 한 동안에 반등 성공해서 2090선 발사기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이데일리 뉴스 2018년 11월 15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뭐 무역 분쟁 완화 기대로 상승, 기간 사재 2088선 지켜 개소리죠. 그 다음에 중 단체 관광 기대 화장품 주가 상승, 삼바 여파 바이오주 상승, 바이오주 하락 다 개소리죠. 뭐냐? 무역 분쟁 완화 기대로 상승, 기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예요. 그 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 기대.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빙식 같은 한국관광공사 누구야? 이 안영배 사장이 얘기했던 명문대 중국 대학생 무비자로 집어넣자 이런 개소리. 이런 개소리 때문에 한국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요 신문 기사가 났던 요 날 2018년 11월 15일자 그때 당시에 그 주식 그 거래 지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국인 투자가 왕창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공백을 그 기관 투자가 메꿨어요. 심지어 개인들도 빠져나갔어요. 즉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뭐로 삼았느냐? 중국 명문대 학생들 무비자로 왕창 끌어들여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분다. 그러니까 화장품 주식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 꼬라박은 것밖에 없다고. 주가 조작이죠.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개인 투자자는 불안하니까 다 빠져나갔다고. 그 공백을 우리 국민연금이나 세금,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메꿔가지고 그거를 2,000선을 넘긴 것 뿐이에요. 응? 주가 조작이라니까. 이거 말만 하면 진짜 입이 아프죠. 우리나라의 이 친중 정책은 끝이 없어요. 중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쓰다니.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그 기관 투자의 그 기금의 상당 부분 국민연금일 텐데 국민연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응? 왠지 아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 투자입니다. 외국 투자가 전체 주식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해요. 그다음 기관 투자가 30%고 그다음 개인이 한 10%입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대략. 30%로 60%의 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개인까지 빠져나가니까 70%입니다. 그럼 30%로 70%의 구멍을 막을 수 있냐고. 지금 당장은 메꾸지. 왜? 나가는 만큼 채우니까. 하지만 나중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 지분 전체가 빠져나간다 치면은 그 나머지 70%의 공백을 기관 투자로 메꿀 거예요?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와? 다 국민 세금인데. 국민연금 이런 걸로 다 나갈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그 저축된 예금 그거 다 글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건가? 내년이 기대되네. 내년이 기대돼.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죠. 최근에 그 반일 정서가 마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이 반일 정책은 중국의 공작이 뒤에 있으니까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군함도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군함도 같은 영화는 다 중국 애들 자본이 들어가서 만드는 영화로 한일 관계를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일본의 반일 감정을 갖게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방해하는 EEJ 획책이다. 따라서 여기에 한국 국민들이 부하내동 해가지고 반일 쪽에 대중적 지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일 스와프, 한미 스와프 이런 거 못 맺게 되면서 나중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쇼크를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처하게 된다 등등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방탄소년단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 또 방탄소년단 빠들이 와가지고 제 그 폭파된 그 유튜브 채널에 와서 개지랄을 떨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조선 비즈니스 신문에 나온 겁니다. 2016년 6월 3일 기사예요. 뭐냐? 단독 LB 인베스트 중국 레전드 캐피탈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에 100억 원 투자. 뭐예요? 방탄소년단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예요? 티셔츠 문제 아니야. 한일 갈등 재조명한 BTS, 이거 방탄소년단이죠. 나비 효과. 방탄소년단들이 요즘 그 반일의 선봉에 서 있죠? 왜 서 있어요? 스폰서 말 들어야지. 스폰서 말. 응? 중국이 까라면 까야죠. 어차피 아이돌 아닙니까? 서커스단의 곰. 개 아니에요, 개. 응? 서커스단 주인이 중국이 돈을 뿌리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야 임마 반일해. 그럼 반일해야지. 응? 방탄소년단의 한국에서 젊은 애들의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를 이용해갖고 방탄소년단 애들이 반일을 외치게 되면 요 팬들이 그대로 반일로 가거든. 이거 중국이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갈까? 응?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사기라고. 중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고. 우리나라 연예계까지 기스키춘트에서 한다고. 응? 제발 좀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이 등신 같은 개돼지들아. 응?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띄운 거는 미국이에요. 어? 근데 미국을 저버리고 중국 편을 들어? 그러면 이건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자, 볼까요? 2018년 11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유태인 단체 방탄소년단의 나치 모자, 원퐁 티셔츠 사과해야 주장. 어머, 유태인 단체가 그랬다고 하네? 여러분, 미국 연예인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예계, 헐리우드, 그 다음에 팝송,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유태인이죠. 방탄소년단, 미국 애들이 띄워줬죠. 미국에서 띄워주는 바람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예요. 뭐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노래가 뭐 대단하다고. 너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젊은 애들 케이팝 노래 인정 안 해. 노래 가사가 족같다니까. 더러워. 그 미국의 그 팝송처럼 노래 가사가 더럽다고. 옛날같이 그런 좋은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무슨 쓰레기 같은 가사들만 써놓고서 그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띄워줬다니까, 미국 애들이. 기껏 띄워줬더니 중국으로 붙어가지고 미국 쪽을 배신해? 미국의 유태인 단체가 방탄소년단에게 사과되자 주장한 것 자체가 선전포고입니다. 너 우리 때문에 떠놓고서 지금 우리 등 뒤에 칼을 꼽으려고 그래?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뒤졌다, 뒤졌어. 응?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케이팝이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이. 응? 똑바로 하셔야지.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획 잡아서 한번 할게요. 일본이 1960년도 동경올림픽 이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막 위협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일본 때문에 상당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막 플라자 합의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려 했지만 일본의 팽창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 일본의 정책이 뭐였느냐? 전쟁에서는 미국에 졌지만 경제전쟁에서는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 하면서 경제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일본이 경제의 영토를 확장했던 그 영역이 공산권 국가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점령했던 그 지도 있잖아요. 거기서 중국을 제외한, 왜냐 중국이랑 그때 교류했었으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가 바로 J-팝으로 묶여가지고 일본 문화권 안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였거든. 그래서 저 때에 일본의 음악,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죠. 뭐 롱베케이션 이런 것들. 아마 지금 애들은 모를 거예요.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일본의 문화, 팽창 정책을 미국이 어떻게 견지해서 막아내느냐? K-팝이에요. 일본의 팽창을 한국의 K-팝으로 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본 음악은 넘어지지 않는 아성 같았어요. 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일본 음악 대단했죠. 저희 때. 응?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일본 음악 안 베끼는 놈들이 없었고 죄다 들어보면 전부 다 일본 거 표절한 것 뿐이고 그 정도로 일본의 문화가 대단했었어요. 그랬던 그 막강한 일본이 그냥 허망하게 무너졌죠. 지금 일본 문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본 음악 듣습니까? 나도 거의 안 들어요. 지금 일본 음악은. 왜냐면 일본 음악 자체가 요즘 좋은 게 별로 없어. 일본 드라마 안 좋아. 옛날 일본 드라마 정말 작품성 있고 좋았는데 지금 일본 드라마 별로예요. 옛날 같지 않아. 작가들도 좋은 사람이 없어. 이거 다 돈 문제지. 일본 J-팝, 그러니까 J-컬처를 K-컬처로 물리쳤다니까 미국이. EJ. 한국은 그 덕택에 K-팝이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동양인으로는 그 어떤 민족까지 심지어 중국인조차 하지 못했던 이 동양의 문화를 전 세계 확장시키는 거에 성공했다고. 이거 미국의 도움이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배신을 해? K-팝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류의 멸망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중국 애들이 안 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대립함으로써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잘 편집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할게요. 왜 그런지. 우리나라 K-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배경도 모르는 주제에 맨날 뭐 BTS가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비판했다고 어떤 애가 또 BTS가 어쩌고 막 댓글 존나 달았던 병신이 있어요. 응? 어디 보자 이번 BTS 어떻게 됐는지. 아유 등신 같은 것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놈들 진짜. 응? 보세요. 그래서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하고만 대북 공조를 논의했답니다. 일본하고만. 그래서 푸틴이 시진핑하고 회담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 아베 총리는 빼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과 일본은 확실히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이에요. 그럼 한국 누구 편이야?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도랍니다. 중도. 우리나라에 중도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죠. 나는 중도야. 우리나라에 중도 없어요. 이제 중도라는 거는 회색 분자예요. 한쪽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현재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지금 문제가 많아요. 난 내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온갖 지금 그 선심성 자금을 막 풀어가지고 막 노인들한테도 뭐 돈 준다고 뭐 퍼주지, 북한 퍼줬지, 뭐 퍼주지 해서 돈 막 써버린다다가 지금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공백 막혀서 주가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기관 투자로 돈을 다 집어넣거든요. 이거 말해도 지금 또 환율 방안도 돈 집어넣고. 그래갖고 나는 내년에 우리나라 국고가 바닥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돈 썼다가는.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온다는 소린데 뭐 미국이 꼭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말을 해야 세컨더리 보이콧입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다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에요?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미국이 하는 이러한 그 정책이라든가 의도를. 응? 어이구.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증거 확보한 다음에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송금을 해서 북한 경제 제재를 위반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신을 때리고서 지금 중국에 붙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연예계도 개박살 날 겁니다. 우리나라 자빨 연예인들 손가락 발 일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무너질 게 뻔하고 금융산업 다 무너질 거고 이거를 한 방에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여기 남아갖고 지금 호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꼭
본토 중국인보다는 홍콩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홍콩이랑 대만. 원래 전통적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이 그 홍콩을 합병하면서 그 홍콩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싫어서도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면 광동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 중국인인데 이게 딱 보면 광동인이야.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중국 애들이 그 막 부동산 투자한다고. 우리나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중국 애들이 올린 거라고. 우리나라 신문에서 절대 안 나는 거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남 집값의 상승의 요인은 바로 중국 자본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강남 집값 떨어지면 그때 정도에 이제 신문에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값 상승의 요인은 중국 자본이에요. 근데 지금 호주에서 어떤 딜레마가 생겼느냐.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무역 전쟁하면서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외환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중국인들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다가 그 흐름이 멈췄어요. 자금이 막 돌다가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과거 일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호주 사람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집값이 30%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이거 중국이 빠져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들도 집값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그 불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알고 계십시오.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일본이랑 스와프 못 맺었어요. 미국이랑도 안 맺어졌습니다. 중국이랑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문제 생기네. 한국하고 중국은 동시에 지금 미국한테 금융 압박,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1위 올라갔어요. 우리가 실시간 1위 올라갔다고? 버퍼링인데. 그래요? 네. 아, 송원이도 이거 실시간 순위 올라가? 저번에 안 올라갔잖아. 네, 근데 1위 올라갔어요 지금. 이번에 올라갔네? 지금 올라갔어요. 왜 그래? 구글이 마음이 변했나? 아, 그러면 내 계정도 다시 복구해주고, 내 계정도 좀 열어주지. 돈 좀 찾게. 좀 해주지. 이거 마사지를 해야 되나? 아, 미국에 전화 좀 해야겠네, 진짜. 이만 하는 김에 서비스 좀 팍팍 쓰지. 이 버퍼링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시간 1위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진짜. 야, 진짜 대단하네. 아,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계속 이쪽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쭉 보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예요, 한국의 미래. 예.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뭘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만주수복한 이후에 그 나라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민족 국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보는데, 호주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절대 호주식은 안 할 거지만은 어쨌든 이민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그 젊은 인구, 저출산 고령화를 피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왔는데 되게 졸려요. 호주에서 혹시 접속해서 실시간 올라간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아, 이게 호주 접촉해서 실시간 1위로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저희 감독이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호주에서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한국에서 하면은 얘들이 막았을 텐데. 야, 우리 호주로 망명 와야겠네. 응? 안 되겠다. 뭐야, 또 이건 뭐 성모경님, 박사님 제발 미국과 선을 연결하시고 국익을 위해 활동해 주시길.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현업에 열심히 일하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리고 한국 사람들 CIA에 유튜브 신고 많이 하는데 제 것 좀 신고해 주세요. 제 것 좀. CIA에다가 제 것 좀 신고해 주세요. 제 것 좀 복원해 달라고. 왜냐면은 걔들이 내 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그거 그 뉴스 봤는데 그 구글 크라우드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신문기사 봤거든요.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랑 대척 좀 했다가 잘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건가? 어쨌든 좀 제 거 좀 계정 좀 살려달라고 좀 많이 좀 탄원 좀 해주세요. 제가 해봐야 소용없거든. 비행기 지나가네요. 잠깐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비행기 날아가고 있어요. 뭐야 이게? 최현성님, BTS 우리가 다시 살립시다?
걔네들이 그 친중 행위하는 한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아직 개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그냥 서커스의 곰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가수들 있잖아요. 옛날 통기타 가수라든가 이런 가수들은 능력이라도 있었어. 자기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다고. 요즘 연예인들 젊은 애들 뭐 할 줄 알아? 춤이나 존나 추지. 노래도 라이브가 안 돼갖고 맨날 그냥 녹음 몇 번씩 해갖고 더빙 해가지고 잘 된 거 짧게 편집해서 앨범 내고 그러잖아. 에? 뭔 능력이 있어갖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러네. 미국 애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지. 일본 늦게 와요? 그치, 연예계는 그냥 인형이지. 당연하죠. 삐에로일 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날라가. 그 어떤 유명한 아이돌이라도 날라간다고요. 엔터테인먼트사한테 말 안 들으면 작살나는 거라고. 더구나 그 엔터테인먼트사를 통제하는 미국, 더구나 헐리우드를 건드려? 죽음이죠, 그거는. 불쌍한 것들이에요, 불쌍한 것들. 절대 중국 돈 받으면 안 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까짓 거 돈 안 받아도 된다니까. 왜냐면 그거 없어도 돈 잘 벌잖아. 근데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먹어서는 안 돼. 돈을 먹으면 안 돼. 그건 독이거든. 소신 있게 활동해야지. 응? 주식 좀 올랐지. 주식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낸 연금으로. 잘 모르나 본데 주식 올랐다니까 그러네. 조삼모사예요. 여러분 주식 올라서 한 1,000만 원 벌 때 국민 세금 한 1,000억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거 알고 있어요? 아, 참 안타까워. 그래도 좋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판빙빈 사례가 중국 일이 아님. 그 다음에 니미조또.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라서 그거 없어요. 아직 여기 스페인 시장은 안 가봤어요. 그렇죠. 임교선님이 말한 것처럼 2600선이 쭉 떨어져서 간신히 2000대로 올랐지. 기쁘다? 뭐가 기뻐? 기쁘기는. 여러분 세금을 꼬라박아서 올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잃은 거라니까 그러네. 아직도 이거 빨리 이거 개념 잡아야 됩니다. 헐리우드가 친주가 되진 않을 겁니다. 헐리우드가 일본화 된다고 했다가 결국 못 됐어요. 왜냐면은 다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버퍼가 10만 명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댓글은 많이 올라와? 이게 송 언니가 재혈압하는데 혹시 뭐 주식에다 또 투자한 게 있나? 역시 우리 송아지매는 마이너스의 손이야. 1,500 되면 사볼까요? 주식은 저는 말은 못해요. 왜? 우리나라 주식은 이미 미국의 보호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양떼 무리에서 벗어난 양이야. 걔가 언제 늑대 잡아먹기냐 시간 문제니까 저는 얘기를 못 해줘요. 갑자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녀? 김케이님, 제조업인데 전망이 어떨까요? 좋댔습니다. 됐죠? 김도희, 왕치산 통곡의 벽에 왔다 갔어요. 그냥 울다만 갔을 겁니다. 대책 없어요. 왕치산 시진핑 쪽이에요. 그렇죠? 유태인한테 지금 사정 설명하겠죠. 지금 야야야, 우리 지금 빚 갚을 수 없어. 좀 연기해달라. 상환 연기해달라. 이런 거 하러 왔겠지. 그래고 가서 통곡에 가서 유태인처럼 기도도 하고 쇼를 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이 유태인한테 어떠한 일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 왕치산이 통곡의 벽, 즉 이스라엘을 갔다면 제안하는 건 그런 거겠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 물건 사줄게. 이스라엘 너에게 뭐 투자해줄게. 이런 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문제가 걸려있죠? 중국하고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서 중동에 판매하죠. 그 판매할 때 중간에 그 페이퍼 컴퍼니를 중국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중국에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물자도 많이 들어가요. 원유도 수입하고 막 목재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생필품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그거를 중국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그 다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지원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기가 중동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중동으로 흘러들어간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거, 세계 경제 쥐락펴락하는 거. 걔네들이 중국 애들이 주는 설령 100조를 준다 하더라도 그까지 돈 때문에 그 돈 처먹고서 중국말 들어줄 것 같습니까? 걔네들 돈이 경단위로 있는데, 응? 빨 같지도 않은 소리지. 내가 유태인이면요 그 돈 받아먹고 약속 안 지켜요. 그 돈 받아먹고. 중국 애들이 너무 과신했어. 자기들의 능력을. 그러니까 왕치산에 통곡의 벽이 갔는데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뭐야? 박사님 스페인 군용 기사하는 거 이게 뭔 말이야? 띄어쓰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반중 반복이 답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